지수가 반등이 나와서 인버스가 이 정도 하락이 된다고 해도 양호한 눌림목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4월달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4월 12일 화요일 오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시장을 보면서 아무래도 조금 심상치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시황이랑 좀 차트를 보면서 어떤 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이번 주까지는 자가격리로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얼굴 없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할 것 같고요. 다행히 저는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좀 많이 증상이 괜찮아져서 그 이후에는 쉬면서 이제 시장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매매할 종목들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제가 그래서 단기 충격에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체력이 언제 하방으로 슈팅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여러 가지 지표들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봐도 전저점을 계속 이탈하면서 신저가를 만들고 있죠. 지금 현재 제가 촬영 시간이 이제 오후 1시를 좀 넘어가는 시간인데 벌써 삼성전자는 67,000원대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좀 지수도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수도 2663포인트 현재 시간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라고는 약간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위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개별주, 시총이 굉장히 적은 인수 관련 종목들 위주로만 조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이런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이 갭 떴다가 쭉 뺐다가 지금 다시 다 올려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이 곡물 관련도 지금 이렇게 수급이 효성 OMB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도시가스,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좀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중앙에너비스도 유가 관련해서 다시 들어오는 것 같고, 한국석유도 들어오고, 흥구석유까지 이런 종목이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좀 튀고 있네요. 오전부터 조금 올라간 종목들은 인수 관련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철강 관련도 조금 오르고, 곡물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정말 지금 매매할 종목들이 없어지고 있고, 약간 이런 개별주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 위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차트가 인버스예요. 자, 인버스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자, 인버스는 당연히 지수를 이제 거꾸로 해놓은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수가 반등이 잘 나와줘서 인버스가 한 요 정도까지 하락이 나와줬는데, 요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고점을 다시 향해서 가고 있다. 인버스가 정고점을 다시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은 우리 코스피로 봤을 때는 다시 전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여러 번 자꾸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자꾸 이렇게 고점 저항대를 터치를 하다가 이거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약간 반등이 나와서 인버스가 이 정도 하락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양호한 눌림목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4월달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볼까요?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먼저 보고 들어가죠. 자, 지금 지표가 어떤 지표냐면요, 자,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좀 큰 그림에서 일봉이에요. 이렇게 한번 쭉 빠졌다가 약간 횡보를 좀 하다가 반등이 3월달에 나왔어요. 그죠? 1월달에 쭉 빠지고 2월달에는 약간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3월달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4월달에는 지금 다시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흐름일까요? 자, 이게 N자형 상승이 아니라 N자형 하락이 되겠죠. 그죠? 차트를 거꾸로 보면은 N자형 상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N자형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봉을 보면은 좀 더 큰 그림에서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주봉인데 좀 진하게 해서 보면은, 자, 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한번 1차 하락 파동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하락 1파, 상승 2파, 다시 하락 3파가 나올 수 있다. 약간 요 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에서 이 하락 마지막 3차 하락이 요런 전저점에서 지지가 나와주면 다행인데 코스닥은 비교적 그래도 차트가 조금은 더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데 코스피를 보시면 자 이게 코스피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아슬아슬해 보이죠. 이렇게 120주선을 지지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살짝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 저항선에 대한 강의도 말씀드렸을 때 가장 기초가 그거잖아요. 한 번 지지를 받는다고 영원히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터치를 한다면 그 힘이 약해진다. 지지선이든 저항선이든 여러 번 터치를 한다는 거는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 그 구간을 건든다는 거는 한번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120주선을 이렇게 잘 지지를 하는 것처럼 봤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저항대를 맞고 지금 다시 N자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N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초입 구간에 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봤을 때는 만약 요런 걸 예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일단 여러분들 다들 뉴스로는 너무 많이 접하셔서 아실 거예요. 뭐 상하이 봉쇄도 있고 금리 인상 이제 빅스텝 해서 0.5%포인트로 여러 번 올릴 수 있다라고 연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생각보다 상하이 봉쇄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현재 보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게 가져올 경제적 피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파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니까 지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아직 좀 힘든 좀 아시아 국가 몇몇 국가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생필품 구하는데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생계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면서 힘들어지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은 나름대로 괜찮다고는 하는데 미국도 솔직히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이 기침을 하면은 우리나라나 이제 기타 아시아 국가들은 독감에 걸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약간의 기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그만 나라들 또는 아시아 몇몇 신흥 국가들은 정말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조금 잘 버티는 듯 했으나 중국까지 이렇게 봉쇄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전망을 나오게 만드니까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제 버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실적을 잘 내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수급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는데 그래 뭐 너네들 인플레이션 와봤자 얼마나 오겠어 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은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야 심한데? 계속 오는데? 안 잡히는데? 라고 되면은 그리고 이게 실물 경제로 이어지고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증가해서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돼서 소비가 감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내년이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악화될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여러 번 밟게 되면은 지금까지 근근히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버텨왔던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금리가 낮으니까 계속 대출을 받으면서 버텼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조그만 회사들이 이제 줄도산을 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좀비 기업들이 청산이 되고 나서 건전한 기업들로 좀 이렇게 추려져서 올라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기 증시가 충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라던가 일부 좀 폭탄이 터질 수 있어서 부동산이랑 또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뇌관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끝나고 있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시장이 알아차리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 않아요. 반영이 안 되다가 아니겠지 외면하다가 뭐야 이거 진짜로 생각보다 피해가 크네? 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순간 그때 급하게 시장은 반영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시나리오 하나를 열어두고 우리는 대응을 하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박스권의 장세로 이렇게만 잘 움직여줘도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 해도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 이렇게 지지대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2600선을 자꾸 여러 번 기회를 주면서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단기적인 쇼크는 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증거로 만약에 시장을 봤을 때는 정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고, 그나마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올라줬는데 그마저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몇몇 종목들은 조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전쟁 관련주 이런 종목들만 그냥 약간 야바이판처럼 들썩들썩거리고 다시 돌아가고, 약간 이렇게 뒤숭숭한 좀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나라 환율도 한번 볼까요? 자, 환율도 한번 보면은 어느덧 다시 1240원대 부근까지 와 있어요. 이렇게 3월달 들어서 갑자기 1240원대에서 훅 빠져가지고 와, 이 1200원대 초반까지 떨어져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시장이 다시 서서히 깨닫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좀 생각보다 심상치 않고, 공급망 문제도 이거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단기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달러가 계속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는 그 과정에서 다시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좀 보수적으로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일단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지금 최대한 현금을 많이 좀 챙겨놓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종목 볼까요? 나스닥도 지금 15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순식간에 지금 1300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좀 하락했다가 3월달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N자형 하락 파동 중에 있다. 단지 그 N자의 하락 3파가, 마지막 3파가 지금 전저점을 뚫고는 있지 않되 지금 진행 중이다. 전저점을 뚫고 하락하는지 아니면은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선불리 바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거를 예상하기에는 다소 좀 불확실성이 큰, 좀 위험이 큰 차트상 자리가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봉에서 지금 N자 파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봐도, 네, 월봉인데, 자, 월봉으로 지금 번 상태에서 지금 22평선을 하향 돌파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단기 반등은 나왔으나 다시 지금 5선이죠. 월봉 5선을 지금 맞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어디까지 나올 수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락하는 이 음봉이 4월달 한 달 동안에 이 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 파동이 4월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방이 열려 있는지, 전저점까지 열려 있는지,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 적정선에서 다시 박스권을 움직일지, 요거에 대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하방도 충분히 열려 있다 라는 게 이제 간단한 제 관점이고, 자, 종목도 일단은 그나마 현대차도 횡보를 하고 있어도, 현대차는 아직 21선 위에서 놀고 있지만 현대차도 언제든지 여기 62평선 맞고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고, 네이버도 보면은 지금 다시 다 떨어졌죠. 자, 네이버도 전저점까지 다 왔다가 다 떨어졌고, 이것도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명확해요. 주봉으로 딱 보시면은 제가 말한 그 N자 그 하락 파동이 딱 나오고 있죠. 여기서 1차 하락 나오고 반등이 20주선 부분까지 나왔다가 20주선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네이버는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거의 전저점까지 다 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이 전저점에서 맞고 반등이 나올지 또는 하락을 나올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하락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해도 문제라고 그랬죠. 반등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나와도 기술적 반등 수준의 상승이기 때문에 다시 요런 저항대를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 반등이 혹시나 나오더라도 맞고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암울한 차트상의 흐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시장을 보수적으로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중요 지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3월달에 강한 주도주들이 뭐였죠? 원전, 건설, 로봇, 이런 섹터들, 아니면 인터넷 AI 관련주들, 이런 섹터들이, 테마주들이 거의 주도주로 잘 움직여줬잖아요. 그런 주도주들의 지금 현재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원전에서도 다 21선을 이탈하고, 건설주도
다 21선을 이탈하고 다 하락하는 흐름. 원전주도 대부분 하락을 하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로봇주도 마찬가지죠. 로보도 뭐 로봇주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21선을 이탈하고 하락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또 오늘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 게임주들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위메이드도 보시면은 전저점을 딱 이탈을 하고 오늘 장대 양봉으로 크게 좀 밀어주고 있죠. 미국 장은 로블록스가 약간은 반등이 나와줬지만 우리나라 장은 지금 오전에 게임주에 살짝 올라가는 듯 하나 다시 다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호 봤을 때는 기존에 또 지수를 잘 버티는 종목들의 투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윗꼬리 피레침이라 그러죠. 보시면은 펄어비스도 새롭게 뭐 보고서가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 검은 사막의 중구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전에 7%까지 올랐는데 이게 전부 다 뱉어내면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쭉 다시 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징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시장의 거의 중심, 대장격인 종목들이 이렇게 피레침이 나와주고 있다.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하나 둘씩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긍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은 뭐 상하이가 봉쇄를 뭐 전면 해제하고 뭐 그렇게 가겠다, 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종료를 하고 그때도 협상이 되거나 뭐 이런 이슈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뭐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시장은 계속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들 대부분 추세가 끝났는데 그나마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주도주들이 다시 생기면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주도주가 갈아타면서 시장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주도주가 강력하게 생기는 게 전혀 없고 엉뚱하게 무슨 인수 관련해서 야바이판처럼 인수 관련해서 막 찌라시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개별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만 들썩들썩 거리고 있으니까 이건 시장의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투심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상황이구나,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차트상 좀 흐름과 지표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단기적인 충격이 와도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산을, 좀 현금 자산을 잘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참고를 하셔서 4월달은 또 다시 또 힘든 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진행 중이죠. 1월달, 2월달 힘들었다가 3월달 좀 잠깐 숨통 트이게 해주는 것 같더니 다시 4월달 들어서 또 다시 힘들게 하네요. 그죠? 힘든 장 잘 버텨내셔서 또 좋은 시장에서 또 수익을 잘 낼 수 있게끔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